자, 이번 시간에는 해방 전부터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임시정부 수립, 두 번째가 친일파 청산, 세 번째가 토지개혁인데 그걸 어떻게 했냐, 재헌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민족행위자 처벌법이라서 1848년 9월에 재헌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만들고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특별재판부를 조직하고 친일파 행위자들을 압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49년 6월, 이거 6월 공세를 하긴 하는데 49년 6월쯤에 이제 국회 뿌락치 사건이 나와서 국회 내에 간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경찰들이 이제 반민특위를 습격해요. 이승만 정권이 석방을 요구하는데 이제 저들이 친일파를 잡는다는 이유로 공산주의를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반공주의자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저들이 친일파라는 이유로 잡아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해서 석방을 요구하고 반민특위를 해체하죠. 이 9월 공세 때 또 대표적인 사건이 사실은 김구 선생님 암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친일파 청산은 좌절이 되었고요. 그러면 토지개혁은 어떻게 됐냐? 미군 정기 때 이미 토지개혁법을 지정을 했으나 이게 지주들 반대로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신항공사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동처가 있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토지처럼 일본인 토지를 그대로 이제 받은 게 신항공사라 생각하면 돼요. 그 신항공사에서 소유 농지를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제 정확하게 토지개혁이 된 건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분배하자. 그러니까 경자유전이래요. 경자에게 유전, 땅이 있어야 된다. 경자가 누구냐? 농민이죠. 농민에게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49년도에 이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게 되고요. 이제 농지개혁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주들에게 바로 보상해 줄 수 없으니까 향후 뒤에 그 바꿔주겠다,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직가 증행을 발행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남한에서 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농지개혁은요, 유상 매수, 유상 분배죠. 그러니까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지주들에게 땅값을 주고 토지 사서 돈 받고 나누어 준 거예요. 근데 바로 지주들에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이제 지가 증권을 발행을 했던 거죠. 195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6.25 전쟁 바로 직전에 시작을 해요. 6.25 전쟁 때 일시 중단되었다가 전쟁 이후에 재기가 됩니다. 특징으로는 3전보입니다. 3전보 이상의 농지 소유를 금지했고요. 3전보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 분배,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으로 했다. 결과적으로 농민 중심의 농지 소유고 대부분 자작농으로 확립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 지금도 여러분 농지를 가지려고 하면 농민이라는 걸 증명해야지만 어느 이상의 농지를 가질 수 있어요. 농민들이 자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게 되고 농업 생산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한계는 지주들이 미리 토지를 팔아서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감소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농민들이 토지 대감을 제대로 못 내서, 왜냐하면 유상분배니까요. 분배받은 땅을 다시 매각해야 돼서 소각농이 된 경우도 있고요. 지주층인 경우에는 이들이 이제 정부는 이제 그들이 이제 땅값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공장 지어서 산업자본가가 되기를 바랬는데 산업자본가가 전환이 좀 미흡합니다. 이제 워낙 전쟁 이후에 힘들었던 것도 있고 전쟁 이후에 근 10년간은 우리나라가 거의 원조 경제,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가지고 공짜로 주는 걸 가지고 이제 막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지을 필요가 없죠. 미국에서 공짜로 들어오는데 내가 돈 주고 만든 것보다 미국으로 주는 게 더 싼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산업자본가 넘어가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귀속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인들이 두고 간 거예요. 이거 적산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재헌헌법에서는 당연히 사회주의 요소가 들어와 있었던 재헌헌법에서는 주요 산업 자원과 산업은 국영 또는 공용으로 규정을 했어요. 실제로는 귀속재산 처리법이라는 거 이제 규정을 해서 매각 가격을 낮고 상환 기간을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으로 헐값에 가까운
헐값에 가깝게 팔았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헐값이어도 덩어리 자체가 많으니까 크니까 이게 대부분은 이제 시설 좋은 기업들이 가져가게 되고요. 이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재벌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속재산 처리법은 귀속재산 처리법은 여러분 재헌헌법에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